자, 오늘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뭐까지 배웠어? 질소순환 배웠어. 우리는 질소순환은 우리가 지금 내신반이니까 됐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수능반이 없어졌죠. 수능에서 생명이 없어졌으니까. 예, 항상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수능 문제에서도 얘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태계 단원에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없다고, 수능 문제에서. 내신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낸단 말이야. 왜? 정답률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어서.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겠니? 다시 한번 잠깐만 복습을 할게. 전 시간에 내가 이걸 수업을 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아무튼 가자. 질소순환이야. 그러니까 질소순환인데 우리는 질소가 왜 필요하다고? 단백질을 만드는데 질소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 근데 문제는 질소가 안정해, 불안정해? 너무 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질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 질소는 질소 자체로 흡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질소를 순수한 질소 상태로 흡수가 불가능하니까 무조건 뭘로 만들어야 된다? 질소 화합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질소 화합물로 만든다는 건 NO라든가 NO 뭐 X야. 즉 이산화질소나 질산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거나 또는 여기에 있던 거 암모니아 NH3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질소 화합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산화질소나 질산 또는 암모니아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물에 잘 녹아야 돼. 그러니까 식물이 어떤 물질을 흡수한다는 건 물에 녹여 흡수하는 거거든. 알겠니?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단원에서 질소의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어떻게 생물체로 흡수가 가능하느냐라는 거지.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질소 화합물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질소 화합물을 만드는 게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첫 번째가 뭐 있어? 아주 양은 작지만 뭐가 있어? 공중방전이 있단 말이야. 공중방전이라는 거 전에 수업했어. 질소와 산소를 어떻게 한다고? 천둥 번개가 가서 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천둥 번개가 가서 빵 하고 때리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고? NO2라는 게 되는 거야. 이게 이산화질소가 되는 거야. 근데 이산화질소는 물에 녹아. 그래서 얘가 물에 녹으면 이게 화학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화학시간이 아니니까 화학식은 그다지 너희들한테 중요치 않아.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면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였지. HNO3가 되고 얘가 물에 녹으면 얘가 수소이온과 질산이온으로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가 필요한 거니까 이 책에서는 질산이온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럼 이 질산이온이 물에 녹아서 생산자, 즉 식물의 뿌리로 들어가서 이 질소 원소로 뭘 만들 수 있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두 번째, 질소 화합물이 만들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지. 어디 있다고? 식물 질소 고정세균이라는 게 있어. 그럼 질소 고정세균은 아무한테나 있는 건 아니야. 저건 세균인데 어디 있다 그랬지? 콩과 식물에만 있어. 콩. 알겠니? 완두콩이라든가 우리 콩들 있지? 그럼 콩과 식물의 뿌리에 작용하는 세균들이야. 그럼 이 세균이 뭐 하는 거야? 대기는 아니지만 땅 속에 있는 질소를 얘가 질소 고정화시킨다고. 화합물화시켜서 만든 게 누가 돼야 돼? 암모니아야. 암모니아. 됐니? 그래서 질소 고정세균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이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암모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암모늄 형태로 다시 뭐가 돼야 돼? 생산자한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됐죠? 그래서 두 가지 질소 화합물을 만든 거, 질소 고정세균. 뭐 있다고? 공중방전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요 암모늄을 만들어지면 이 암모늄은 질산화세균이야. 이름이 조심해야 돼. 질산화세균이니까 질소를 산화시킨다는 뜻이야. 즉 암모니아가 뭘로 바뀐 거야? 질소 산화물로 바뀌어주는 거야. 그래서 식물한테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물론 이렇게도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도 들어가는 거야.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질소 고정세균 됐니? 뿌리혹 박테리아 됐니? 질소 산화물로 만든다 그래서 질산화세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개의 세균 외우기. 자, 또 하나 세균이 하나 있지. 이 질산이야. 이거 질산이야. 근데 얘를 분해하는 놈이 있어. 얘를 분해하는 애가 있지. 얘를 분해하는 애가 있는데 이걸 뭐라 그래?
탈질산화야. 탈질산하니까 봐. NO3라든가 NO2에서 요 산소를 띄어낸다 그래서 탈질산. 탈질산. 그래서 탈질산화. 그래서 얘를 다시 질소로 만들어서 대기 중으로 날려버리는 세균이야. 우리한테는 별로 도움되지 않겠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균이 세 가지란다. 전에 수업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서 세균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도 잘 알아둬야 되겠고, 질소 고정, 질산화 작용, 공중 방전, 질소 동화. 자, 여기서 봐라. 동화 작용이지. 그러니까 역시 봐. 토양 속에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을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들어줘? 얘하고 얘를 가지고 뭐 만들어줬어? 암모늄이니까 뭐라고 쓸게? 여기 있는 거야. 얘를 가지고 뭐 만들지? 단백질 다이렉트로 안 돼. 얘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된다고?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야.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야. 됐어요? 아미노산 만들어지는 거야. 아미노산 잠깐 그림만 그리자. 우리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아미노산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야 되겠지? N H 하나, H 하나, 여기에 탄화수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COO, H 하나,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요렇게 하나. 요게 아미노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을 만들 때 아미노산의 구성 원소가 C 하나, H 하나, O 하나, 이 CHO. 그리고 꼭 필요한 게 누구라는 거? 질소잖아. 꼭 필요한 게 누가 돼야 돼? 질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질소.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뭐야? 질소야, 질소. 질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뭘 못 만들어? 아미노산을 못 만들어. 그럼 아미노산이 못 만들어지면 이 아미노산이 뭉치고 뭉쳐서 뭐 되는 거야? 아미노산이 뭉치고 뭉치면 뭐 되는 거야? 아미노산이 뭉치고 뭉치면 단백질 되잖아. 단백질 되는 거야, 단백질.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로 뭐 하지? 단백질로 모든 생물체 몸을 구성한단 말이야. 선생님 몸뚱이는 아름답지? 뭘로 돼 있어? 아름답지 이랬는데 갑자기 헉 그러냐? 아름답지? 뭐로 돼 있어? 아름다운 단백질로 돼 있는 거야. 아름다운 단백질 봤어? 호응을 안 하네. 자, 더러워서네. 듣니? 자, 아름다운 단백질이야. 아름다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야? 질소가 필요했던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업 여기서 그만할까? 눈빛들이 지금 왜 뭐 눈빛들이 그러냐? 참 더러운 새끼들. 이런 아름다운 단백질 봤어? 난리야 요즘. 조금 있으면 벗을 거야 알겠니? 내가 올여름에 나시티 입고 듣니? 오늘 나시티 입고 봐. 아무튼 갑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야? 질소 원소에서 아미노산 만들어지고 아미노산이 뭐가 돼야 돼? 단백질 되는 거지.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과정이지. 그래서 이것을 전체 총칭해서 부를 때 뭐라 하는데?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질소 동화작용이라는 건 결국에 최종 산물로 뭐 만들겠다는 소리야? 그렇지. 단백질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참 단백질을 필요로 하지. 그러니까 봐라. 이런 건 뭐 시험하고 관련이 없지만 너희들 나이 때는 풀이 맛있어? 고기가 맛있어? 그래, 너희들은 고기가 맛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참 뭐 해야 돼? 그렇지,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야. 키도 커야 되고, 모든 내장기관도 커져야 되고, 몸집도 커져야 되는 단계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몸이 자라기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본능적으로 뭘 땡겨? 고기가 땡기는 거야. 고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 그렇지, 질소 원소가 들어있으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고기가 맛이 없다 그래. 알겠니? 풀떼기를 좋아하신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뭐라 그래? 고기를 안 좋아하고 나는 풀이 좋아. 샐러드가 좋더라. 알겠니? 난 샐러드 먹을래. 뭐 이러시면 나이가 들었구나 하시면 돼요. 알겠니? 선생님처럼 젊으면 난 아직도 고기가 좋아. 알겠니? 됐어? 카메라 안 보이게. 됐니? 알겠어? 나는 아직도 고기가 좋아. 선생님 이제 34살이니까 한참 고기 먹을 나이잖아. 나는 떡국도 소고기 떡국만 먹어. 알겠니? 자,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홍이 그러네. 됐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아까 했죠? 그래서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에 질소 화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땅 속에다 뭘 묻어? 땅 속에다가 뭘 뿌려? 질소 비료를 뿌려. 화학 비료를. 그러니까 옛날에 화학 비료가 없을 때는 땅에다 뭘 묻어?
동물의 사체를 묻었단 말이야. 알겠니? 또는 동물의 똥오줌 그런 것들을 거름으로 썼겠지. 탈질산화 작용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가자. 이런데 오래 있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도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질소 고정작용, 질소 화합물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고, 질산화작용이니까 질소 산화물을 만든다는 작용이고요. 탈질산화작용이니까 탈질산화, 그러니까 질소산소, 질소산화물에서 빼앗을 탈자야. 질소산화물에서 뭘 뺏어버리겠다는 거야? 질소를 뺏어버리는 거겠지. 그래서 요것만 조금 알자. 여기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됐죠? 문제 보면 됐어요? 물질에 이동하는 에너지하고 물질의 에너지 순환, 이건 생략할게요.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탄소순환에 대한 문제인데 선생님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탄소순환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보자. 요거는 잠깐 할게요. 앞에 건 탄소였고 지금 질소니까. 자, 76페이지에 3번 문제군요 라는 거야. 질소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각 설명에 해당하는 가나다를 골라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건 해보자고. 오늘 배운 거니까 해보자고. 자, 여기 있네요. 대기 중에 질소가 있고요. 그러면 얘는 봐라. 암모늄이 만들어진 거야. 조심해야 돼. 그랬더니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왔다 그래서 질소 방전 이러면 안 되셔요. 알겠니? 얘는 안 되길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왔으니까 아 이건 질산이고 얘는 이렇게 돼야 되겠고 얘가 이렇게 되고 식물로 흡수되네요. 화살표 방향 알겠죠? 자, 간다. 일단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니까 이 단은 누구가 돼야 돼? 뿌리옥 박테리아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되겠습니다. 어딨나 보자. 안 되군요. 여기 있네요. 뿌리옥 세균, 뿌리옥 박테리아야. 남세균에 의해서 질소 고정작용이 일어난다. 우리는 남세균에 대한 내용까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남세균은 뭐가 있었지? 옛날에 한번 배운 적은 있어. 최초에 그렇지. 광합성 세균이겠지. 됐어요. 그래서 남세균에서 되는데 그건 우리한테 배움이 없어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얘가 누가 돼야 돼? 달을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화작용이 일어난다. 질산화세균에서 질산화작용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질산화작용은 누가 돼야 되겠어? 그렇죠. 암모늄 이온이 질산화작용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암모니아가 어쨌니 질산이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연결하면 되겠어요? 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공중방전이라고 표현했었어. 공중방전. 방전은 뭐야? 전기가 사용되는 걸 방전이라 그래. 전기작용이야. 천둥 번개는 전기야. 알겠어요? 이건 물리에서 배우긴 할 텐데 너희들은 안 배운단다. 그래서 공중 방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가로 연결하겠습니다. 탈질산화 작용이야. 탈질산화. 그러니까 질산화물에서 뺏겼어요. 누구를? 산소를. 그래서 탈질산에서 이 산소 뺏겨버리고 다시 질소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은 나로 연결하겠습니다. 요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요 단원에서. 나머지는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없어서 선생님이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 거야. 조금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요거 신경 굉장히 써야 돼. 처음 배운 거니까 지금부터 선생님 강의를 집중해서 듣는다. 자, 페이지 넘어갔죠? 자, 간다. 식물 군집. 숲에서 유기물 생산과 소비, 총생산량, 그 다음에 호흡량, 순생산량, 피식량, 고사량, 성장량 이렇게 해서 요 단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단어. 됐니? 총생산량 이거 노란색으로 칠해놨었는데 빠졌네. 호흡량, 순생산량,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 단어만 알면 돼. 자, 봅니다. 주제를 잘 파악해야지. 주제 잘 봐. 주제가 뭐냐면 식물 군집에서야. 자, 식물인데 군집이야. 군지니까 식물 한 그루야, 식물 여러 그루야. 그렇지. 겁나 많은 여러 그루야. 알겠니? 겁나 많은 여러 그루야. 식물이 겁나 많은 거야. 자, 뭐 합시다. 하나의 산을 상상합시다. 치악산. 치악산에서 일어나는 식물, 치악산에서 일어나는 유기물의 총생산량.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잡아. 치악산이라는 산에 어마무시한 식물의 종류가 있겠지. 걔네들이 만든 총 유기물 생산량 뭐야? 광합성의 총량. 치악산에서 광합성할 거 아니야. 모든 식물들이. 그러면 그 유기물의 총량. 총
총광합성량. 총생산량, 총광합성량. 알겠니? 그러니까 치악산이라는 산이 광합성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뭘 만들겠어? 포도당을 만들겠지. 유기물의 총량. 됐습니까? 됐어?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까? 아, 이거 굳이 써? 쓰자 뭐. 이렇게 H2 이렇게 써서 됐니? 뭐야, 유기물은 포도당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식물이. 그러니까 치악산이라는 군에서 치악산 만든 포도당의 총량을 총생산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럼 저 군집이 커. 군집이 크면 뭣도 크겠어? 그렇지. 총생산량도 크겠지. 치악산보다 더 큰 산이 뭐 있을까? 뭐 지리산 같은 거 있겠지. 치악산보다 지리산이 훨씬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럼 지리산에서 만든 총생산량은 치악산에서 만든 총생산량보다 많겠지. 알겠니? 단어 이해됐어? 자, 간다. 그럼 식물 군집에서 만든 총생산량이야. 자, 그 다음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생물은 단어로 시작해서 단어로 끝나는 거야. 잘 봐. 호흡량. 호흡량이 중요해. 잘 봐. 치악산에서 만든 총생산량 있지. 됐어요? 그러면 그 총생산량을 만들기 위해서 지가 사용한 에너지의 양. 그럼 치악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에너지를 만들면서 뭐 쓰겠어? 지가 살아있어 죽었어?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가 살아가면서 에너지 쓰겠어 안 쓰겠어? 써야 되겠지. 지가 살아가면서 쓰는데 에너지. 봐봐. 선생님이 이 학원에서 선생이지. 근데 너희는 혹시 아냐? 내가 이 학원에서 선생이지. 근데 원장이다. 하하하! 몰랐지 이것들아. 됐니? 내가 대표야. 비웃었어? 내가 대표라니까. 됐어? 근데 봐라. 오늘 우리 학원에 총 매출액이 1,000만 원이다. 아닌데 1,000만 원이면 굶어 죽어 안 돼. 알겠니? 선생님 총 매출액이 1억이다. 그러면 그 1억이 다 내 돈일까? 안 된다. 그지? 그 1억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됐니? 6천만 원이야. 그럼 봐봐. 나는 1억의 매출액을 올렸지만 뭐 하겠어? 6천만 원 썼겠지. 우리 기사분들 급여도 드려야 되고 국어선생님 급여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료 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복사비 내야 되고 컴퓨터 기타 등등 막 써야 되겠지. 그럼 내가 남는 돈은 얼마야? 그거 4천만 원이 되겠지. 내 말 이해됐어? 그거 똑같잖아. 내가 만든 총 생산량이 1,000이야. 됐니? 그러니까 치악산에서 총 생산량이 1,000이라고. 근데 지가 살아가는데 쓰는 돈이 얼마야? 600만 원이래. 600을 썼대. 그럼 치악산에서 만들어낸, 잘 봐야 돼. 지금부터 단어 때문에 쓰는 거야. 순생산량이 얼마냐고. 400밖에 안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순생산량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순생산량. 알겠니? 진짜 지가 남는 거. 순생산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순생산량. 됐니?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책에서 빠졌지만 옛날에는 있었단 말이야.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이 순생산량을 늘리는 방법. 이 순생산량을 늘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럼 호흡량을 줄이는 거야. 호흡량을 줄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호흡량은 어떻게 줄일까? 바로 그게 고랭지 배추야. 고랭지 배추라는 말은 잘 봐. 이 배추를 어디서 키워? 그치? 배추를 어디서 키우냐면 조금 고지대에서 키워. 1000m 되는 정도에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낮에 뭐해? 따뜻하니까 광합성을 해. 그래서 뭘 많이 만들어놔? 포도당을 많이 만들지? 잘 봐. 호흡은 주로 언제 하지? 밤에 하는데 고랭지 배추는 밤에 추워. 추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 호흡이 일어나지 않아. 호흡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야 돼? 효소. 물질 대사는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고 효소는 몇 도씨 범위에서 가장 반응을 잘해야 돼? 25도 이내에서. 28도, 30도. 35도 이내에서.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야 돼? 밤에 춥지? 호흡을 안 해. 그럼 에너지 소비가 안 일어나지? 근데 낮에는 따뜻하니까 뭐해? 광합성을 해. 밤에는 어떻게 돼? 추워서 호흡을 안 해.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기는 많이 만드는데 어때? 밤에 쓰질 않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극도로 뭐가 많아져야 돼?
순생산량이 많겠지. 그게 배추에게 그대로 쌓여서 에너지가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고랭지 배추를 먹으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농사를 저 위에서 짓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단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순 뭐라고? 생산량. 나한테 쌓여 있는 에너지량. 됐어요? 그러면 자 간다. 치악산에서 1000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600만큼의 에너지가 소비됐지. 그러니까 얼마 에너지가 남아? 400의 에너지가 남아. 그걸 순생산량이라 그래. 잘 봐. 여기서 또 나와. 단어 조심해야 돼. 그 순생산량 중에 잘 봐야 돼. 피식량이 정말 중요해. 피식량이 뭐야? 그렇지. 치악산에서 600만큼의 400이었나? 400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었지. 근데 저게 식물 군집이지. 그 식물을 그렇지 뜯어먹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메뚜기, 고라니, 초식 동물한테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 초식 동물한테 전달되는 에너지 양. 이걸 우리 뭐라 그래? 피식량. 이게 1차 소비자한테 가는 에너지 양이잖아. 알겠어요? 이게 1차 소비자한테 가는 에너지야. 피식량이. 무슨 말인지 알겠네? 이게 피식량이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봐. 고사량은 뭐야? 그렇지. 이게 지금 식물 전체 군집이지. 그러면 그 치악산에서 고사된 나무, 죽은 나무 있겠지. 또는 뭐 있어? 낙엽이 떨어진 양도 있겠지. 나무가 부러져서 떨어진 양도 있겠지. 그것도 에너지 아니야. 그래서 그 량, 고사량, 낙엽량. 알겠니? 그러니까 남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지. 얘가 바로 뭐가 돼야 돼? 얘가 뭐가 돼야 돼? 내가 만든 에너지 400 중에서 잡혀 먹은 거 100, 고사량 뭐 200 됐니? 그럼 남는 에너지 얼마 저장돼야 되겠어? 그렇지. 그 식물 군집에 100만큼만 됐니? 뭐 하는 데 쓰는 거야? 그 식물 군집이 성장하는 데 쓰는 거야. 식물 군집의 성장량은 얼마가 돼야 돼? 100.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야. 뭘로 나와? 단어로 나와, 단어.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단어로 나온다고. 그래서 순생산량 얼마가야? 순생산량? 아, 뭐에서? 총생산량에서 뭐 빼? 호흡량 뺄 것. 그럼 순생산량에서 성장량 얼마야? 피식량과 고사량을 빼면 되는 거지. 자, 이게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정말 중요한 그래프야. 됐니? 이번에 시험엔 이렇게 나와. 너희들 학교 시험엔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봐. 여기 봐. 요 빨간 게 뭐가 돼야 돼? 유기물 총생산량이 되는 거야. 총생산량. 됐어요? 그 다음에 봐. 그럼 이게 지가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쓴 거야. 그럼 요게 뭐가 돼야 돼? 자기한테 있는 파란색 봐. 뭐가 돼야 돼? 순생산량이 이만큼 되는 거야. 순생산량이. 나는 요만큼 만들었는데 요만큼만 순생산량이 나왔단 말이야. 됐니? 그럼 요 차이만큼, 요 차이가 뭐가 돼야 되겠어? 호흡량으로 사라지겠지. 이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험에 내면 정답률이 무지하게 많이 떨어져. 이 그래프로 나오면 정답률이 80%.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정답률이 60%에서 50% 떨어져 버린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단어 설명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아, 나한테 호흡량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요게 순생산량이 돼야 되겠지. 그럼 순생산량에서 요 그래프가 성장량이래. 아, 요게 성장량이래. 요게. 됐니? 그럼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 있네. 요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이 뭐가 되겠어? 요 차이가 피식량과 고사량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기선 단어가 전부 다야. 단어로 나와서 단어로 끝날 거야. 시험 문제가. 됐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건 옛날 수능 문제인데요. 수능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신은 좀 힘든데 여기서 또 잠깐 봐. 수능에 나와서 애들이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봐. X축이 시간이지. Y축이 뭐야? 유기물의 생산량이지. 잘 봐. 식물 군집이 어때야 돼? 시간이 갈수록 총 생산량이 많지. 이건 무슨 뜻이야? 젊은 군집이야. 젊은 군집. 그러니까 저 치악산이 만들어진 지 어떻게? 얼마 안 돼서 치악산이 점점 성장하고 있어. 그럼 치악산에 있는 식물 군집이 어떻게 돼? 성장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뭐가? 총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야. 근데 늙은 군집도 있어. 알겠니? 산은 산인데 아주 오래된 산들. 만들어진 지 막 1000만 년, 2000만 년이 지나서 수억 년 된 아주 늙은 군집이야, 이번에는. 알겠니? 그럼 그 늙은 군집은 어때야 돼? 그 군집에 있는 나무들이 어때야 돼?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얘네들은 봐. 정점을 찍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아주 오래된 식물 군집에서는 총 생산량이 어떻게 돼? 떨어지기도 해. 알겠니? 이건 그냥 그래프 해석인 거야. 옛날에 이걸 수능 문제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를 한번 내가지고 학생들이 뭐 이런 문제가 있나 했었어. 알겠니? 그냥 보기만 하면 돼. 총 생산량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총 생산량이 많아지면 순 생산량도 많아질 거고 성장량도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뭐야? 시간이 지나되면 성장량이 어떻게 돼? 둔화되는 거야. 둔화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젊었을 때나 막 총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지. 알겠어? 근데 나이가 먹으면 이제 어떻게 돼? 총 생산량이 좀 떨어지는 거야.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잠깐 문제로 나온 적은 있어. 내신에선 낼 수 없어. 알겠니? 그건 자료 분석 문제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단어 해석 다 됐어?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였습니다. 됐죠? 두 번째,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는. 자, 두 번째는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이야. 이 에너지 흐름을 어디서 배운 거지? 에너지 흐름 어디서 배웠어? 그치. 통합과학에서 생물계의 에너지 흐름 또는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이 잠깐 통합과학에 있었잖아. 그리고 이거 1학기, 2학기인가? 2학기 기말고사에서 이거 시험 봤던 거야. 그래서 조금만 설명하고 갈게. 그래서 봐. 물질과 함께 이동하는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에너지는 순환돼 안 돼? 안 돼. 에너지는 순환되지 않고 뭐 된다고 배웠어? 전환. 한 번 간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에너지는 뭐 된다고? 순환하지 않고. 됐어요? 열 형태 에너지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봐. 우리 지구 자연계는 뭘 받아? 태양 에너지를 받아. 그 태양 에너지가 생물계를 통해서 전환되고 최종적으로 무슨 에너지로 날아가야 돼? 열 에너지로 날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총량과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환되더라도 에너지의 총량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자, 우리 지구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근원은 누가 돼야 돼? 태양 에너지야. 우리 지구 생태계에서는 태양 에너지는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에 무슨 에너지 전환돼야 돼? 화학 에너지를. 그러니까 봐.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 그게 누가 돼야 되겠어? 기본적으로 포도당.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해자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를. 그럼 이 분해자가 뭐 하는 놈이야?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생물들이 땅속으로 들어오면 이 유기물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분해해버리겠지. 유기물을 뭘로 반해? 무기물로. 그리고 그 유기물이 무기물로 분해되는데. 잠깐만, 나 단어 하나만 설명하자. 유기물 뭐냐? 내가 설명을 해준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준 것 같기도 한데. 해줬지? 해줬지? 유기물 뭐야? 안 해줬나 본데? 유기물 뭐야? 있을 유자야. 우리 그러지 말자. 한번 해줬던 거는 가자. 유기물이 뭐라고?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유기물. 기자가 한자인데 기운할 때 기자야. 기운 기자야. 기운 기자. 유기. 그래서 기운이 있는 물질. 그러니까 먹어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유기물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어서 에너지 쓰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어? 밥. 알겠니? 그 유기물이란 말이야. 됐지? 무기물 뭐야? 그렇지. 먹어서 에너지원을 쓸 수 없는 거. 무기물 뭐 있어? 물. 그렇지. 물. 너는 물 아무리 먹어봐야 물에서 에너지를 얻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물은 무기물이야. 알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계속 가볼게. 그러니까 빛에너지는 광합성을 통해서 무엇을? 무기물이야. 과학식을 잠깐만 쓸게. CO2. 뭐 있어? 물. 이런 것들을 무기물이란 말이야. 무기물. 이건 전혀 에너지가 될 수 없단 말이야. 전혀 에너지가 될 수 없단 말이야.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물을 물과 이산화탄소만 가지고는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 알겠니? 그러면 얘를 뭘로 만드는 거야? 누가? 태양 에너지가. 그래서 뭐 받아서? 근본적인 태양 에너지가 빛 받아서 얘를 뭘로 만드는 거야? 유기물. 그게 기본적으로 누가 된다고? C6개, H12개, O6개. 얘를 뭐 한다고? 포도당. 이 포도당을 우리가 뭐라 그래? 기본 유기물.
알겠니? 이게 에너지원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걸 어떤 에너지냐고 물어보면 이런 에너지를 우리 무슨 에너지라? 화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유기물, 화학에너지. 됐어요? 그러니까 식물은 무기물을 뭘로 바꿔주는 거야? 유기물로 바꿔주는데 에너지 근본은 누구야? 태양에너지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근원이 누구야? 포도당 먹고 사는 거라고. 그럼 포도당의 근본은 누구야? 태양에너지고. 알겠니? 그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의 근본은 누가 돼야 된다고? 태양에너지라 된다고. 그러면 이 포도당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야? 기타 등등등등 살아가는 거지. 됐니? 그래서 분해자도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 전환될 수 있건 아까 얘기한 거지. 분해자는 땅속으로 뭐가 들어와? 분해 뭐야? 사체가 들어오겠지. 또는 생물에 뭐가 들어와? 배설물이 되겠지. 생물의 배설물이라 생물의 사체는 엄청난 무슨 덩어리야? 유기물이야. 사체는 엄청난 유기물이지. 생물의 사체는 전부 다 무슨 덩어리야? 단백질 덩어리잖아. 됐니? 생물의 배설물에도 엄청나게 소화되지 않은 뭐가 있겠어? 유기물들이 있겠지. 그래서 동물의 똥은 굉장한 유기물이야. 그 땅속에 들어오면 그 유기물을 분해해 주는 것. 다시 얘를 분해해 가지고 다시 뭘로 만들어 주는 거야? 물과 이산화탄소로 만들어 주겠지. 이 역할을 해주는 걸 우린 뭘 한다고? 이걸 분해자라고 하는 거야. 분해자. 세균 분해자. 그리고 얘가 에너지가 고에너지고 얘가 저에너지겠지. 얘는 에너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야 돼? 열 에너지가 나와야 되겠지. 이게 열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분해자를 통해서 유기물이 분해돼서 무기물이 되고 뭐가 나오는 거야? 열 에너지가 공급돼서 날아가는 거야. 공급돼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분해자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말 그대로 뭐가 돼야 돼? 열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열에너지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배출되는 에너지는 생물이 이용할 수 없다. 당연하지. 봐봐. 이 말 무슨 뜻인지 봐.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엄청난 열을 방출하고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지금 강의도 하겠지만 내 몸에서 엄청난 열을 내보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생물이 방출한 내 몸에서 나가는 그 열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이용할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아주 당연한 말인데 책에 쓰여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 되겠죠. 자,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우리한테는 시험지로 나오는 건 에너지 효율을 구하려고 할 테니까 우리한테 시험지, 지금 나는 너희들한테 생물을 가리키는 사람, 내가 생물학자는 아니잖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 하려고 지금 수업을 하는 거야? 시험 잘 보려고 생물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좀 더 중요하다고 내가 말하는 건 시험에 나오는 건데 이 단원에서 에너지 효율은 무조건 나오잖아. 맨날 계산 문제로 낸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요건 계산하자. 항상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해? 전 단계 에너지분의 현 단계 에너지 곱하기 100이야. 전 단계 에너지분의 현 단계 에너지 곱하기 100이야. 됐니? 뒤에서 설명. 자, 봐봐. 얘가 되겠지. 여기 있네. 자, 봐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2810 정도 들어온대. 됐니? 그런데 생산자 건너갈게.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될 거란 말이야. 됐니? 그러면 보자. 1차 소비자 볼까? 1차 소비자. 그럼 1차 소비자는 지가 1차 소비자는 얘네. 그럼 1차 소비자는 생산자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이 생산자에 있는 에너지가 20810인가 봐. 그러면 이 1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다. 전 단계가 누가 돼야 돼? 생산자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생산자가 에너지 분해. 1차 소비자니까 자기의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현 단계. 그럼 지 현 단계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 현 단계 계산은 얼마야? 3368인 모양이죠? 됐니? 그러니까 항상 전 단계 에너지 분해 현 단계 에너지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하는 이유는 뭐지? 퍼센트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뭘. 퍼센트로 나타내려고. 그럼 봐라. 2차 소비자는 전 단계 에너지가 얼마야? 3386인 거지? 이거 에너지 왜 안 써놨어? 얘가 383인가 봐. 그럼 2차 소비자 에너지율은 얼마야? 전 단계 에너지분의 현 단계 에너지 곱하기 100. 그럼 전 단계 에너지 곱하기 현 단계 곱하기 100. 됐어? 그럼 3차 소비자도 있겠지. 3차 소비자 에너지의 양 얼마야? 21인가 봐. 얘가 21인가 봐. 그럼 3단계 에너지율 얼마가 돼야 돼? 전 단계 에너지 얼마야? 383. 현 단계 에너지 얼마야? 21 곱하기 100.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얼마야? 무조건 전 단계 에너지분의 현 단계 에너지 곱하기 100이 돼야 되겠죠.
됐죠? 얘는 지금 문제를 만들려고 저기서 안 준 거지. 근데 문제 만드는 것도 봐. 얘야. 에너지량 구해보래. 그건 굉장히 쉬운 거야. 왜 굉장히 쉬운 거냐면 에너지는 뭐 된다? 보존된다.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다? 같아야 되는 거지. 잘 봐. 위에서부터 하는 게 훨씬 더 쉽다. 봐봐. 3차 소비자의 에너지 총량 얼마야? 3차 소비자 에너지 총량은 지가 열 에너지로 얼마 소비됐어? 15만큼 소비된 거야. 근데 자기가 죽어서 사체한테 남는 에너지가 얼마 돼야 돼? 6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지. 왜 3차 소비자부터 하는 게 편해? 그렇지. 얘는 위로 올려보낸 게 있는가 없는 거야?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 소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데 쓰는 에너지,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데 쓰지 못하고 자기 체내에 남겨서 죽은 에너지. 그럼 그게 자기의 총량이 되겠지. 6, 15. 얼마가 돼야 돼? 21. 그럼 여기서 봐. 2차 소비자는 에너지 양이 얼마야? 모르지. 근데 여기서 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왜? 2차 소비자한테서 3차 소비자로 간 에너지가 있겠지. 그게 얼마가 돼야 돼? 21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3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한테 에너지를 얼마를 공급받은 거야? 21만큼 공급받은 거겠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 가가 얼마가 돼야 돼? 21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봐. 1차 소비자한테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1차 소비자한테서 2차 소비자한테 전달된 에너지가 전체 총 얼마가 돼야 돼? 383을 공급받은 거야. 그러니까 2차 소비자의 전체 총량의 에너지 양은 얼마야? 383이겠지. 근데 지가 살아가는데 얼마 쓰고 자기가 위로 올려 보내는데 21이고 지가 살아가는데 쓰지도 않고 올려 보내는데 쓰지 않고 지가 사체로 가는 에너지가 26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나는 자기가 살아가는데 에너지는 그러면 나 더하기 21 더하기 46은 얼마가 돼야 돼? 383이 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383에서 20이라고 이거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67이 돼야 되겠네? 67을 빼면 되겠죠. 그럼 67을 빼면 얼마가 돼야 돼? 316이래요. 이거 답 나와 있네. 좋네. 316. 요렇게 돼야 되겠지. 완전히 무슨 법칙이야?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지. 에너지의 총량은 언제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겠지? 이 값도 볼 필요 없어. 얘는 내가 에너지를 얼마 받았대? 모르겠지? 근데 그 얼마 받아서 지가 살아가는데 1890 썼대. 위로 올려보내는 게 383이래. 지가 사체로 가는 게 1095래. 그럼 이거 다 더하면 가의 에너지량이 나와버리겠다.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이 나와야 되겠지? 다 계산되어 있으니까 얼마야? 3368이래요. 3368. 됐죠? 학교 시험지에서는 직접 너희들한테 하라 그럴 거라고. 알겠니? 뭐 하는 거야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얘 얼마 받아서 나와 있네요.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언제 했어? 우리 1학년 통합과에서 했잖아요.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됩니다.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에너지로 뭐 될 거야? 전환될 겁니다.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에너지분의 현 단계 에너지 곱하기 100입니다. 뭐 이런 거. 이게 통합과학에서 나왔는데 왜 중복시켰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중복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 교과서에서 중복을 시켜놨네요. 그러니까 그냥 중복시켜서 나도 나온 거 그냥 설명하는 것뿐이야. 자,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하죠. 됐어요? 뭐 좀 이상한 게 있긴 한데 83페이지 12번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야. 여기다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요 하나만 문제를 넣습니다. 자, 식물 군집 A 시간에 따라서 총 생산량 요거 선생님께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책에는 오타가 아니던데? 요 기억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 기억이 여기 있죠, 여기. 기억 여기 있죠? 근데 여기 뭐지? PPT 만들 때는 교사용으로 만들었는데 교사용에는 잘못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책엔 잘 돼 있니? 알겠죠? 그렇게 돼 있단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겁니다. 기억은 성장량, 순생산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요. 옳은 것. 뭐 답이 다 나와 있죠. 아까 단어만 넣으면 되니까. 성장량, 순생산량. 됐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총생산량가 아니야? 총생산량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총생산량에서 뭐 빼야 돼? 지가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빼야 되겠죠? 그럼 얘가 무슨 양이 돼야 돼? 호흡량이 돼야 돼. 단어 조심해. 호흡량이 됩니다.
호흡량이 되고요. 그래서 뭘 뺐어?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뺐으니까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순 생산량이 돼야 되겠죠? 순 생산을 한 거야. 됐죠? 그럼 순 생산량에서 아주 중요한 거야. 하나가 순 생산량인데 하나는 성장량. 그럼 네가 성장량이잖아요. 성장 양이 돼야 되겠죠. 선생님이 말이 계속 자꾸 버벅대죠. 왜냐면 이게 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얘를 뭐라 했냐면 성장량이라고 그러지 않고 생장량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책이 바뀌더니 갑자기 얘를 성장량이라 그래. 그래서 자꾸 내 입에서 생장 그랬다가 성장으로 자꾸 바뀌고 있어, 이 혀속이. 아, 힘들어. 그랬더니 성장량이야. 그러면 다시 요건 뭐겠어요? 요거 되게 중요하겠지, 요거 중요해. 뭐 순생산량에서 내가 잘하는 양이니까 요 차이만큼의 Y축 에너지량이 줄어들었죠. 요거 뭐가 돼야 되죠? 내가 잡혀 먹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1차 소비자를 1차 소비자한테 뺏긴 에너지의 양, 우리 뭐라 그러죠? 피식량. 또 하나 있죠. 얘가 식물 군집이란 말이야. 치악산 같은 큰 군집. 그러면 그 군집에서 식물에서 떨어져 나간 낙엽량 또는 뭐 가지 같은 게 꺾인 거, 됐니? 그런 걸 고사량 뭐 이런 거, 됐니? 그래서 얘를 피식량 고사량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갑니다. 기억은 순생산량이다. 내 기억이 아까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걸로 보면 얘가 돼야 되니까 순생산량 맞습니다. 자, 호흡량은 호흡량입니다. 호흡량은 시간 T1일 때, 시간 T2일 때 누가 더 큽니까? 호흡량 어디야? 요게 호흡량이죠. T1일 때 호흡량이 요만큼입니다. T2일 때 호흡량이 요만큼입니다. 그럼 호흡량은 누가 더 커야 되겠어? T2일 때가 더 큽니다.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그러면 아니 되겠죠? 됐어요? 누가 호흡량이 요만큼 가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 거죠? 됐어요? 마지막 초식 속물의 초식동물. 초식동물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뭐겠지? 초식동물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래? 1차 소비자야. 1차 소비자가 초식동물이다. 가가 먹는 거. 됐죠? 그래서 1차 소비자에게 먹히는 유기물의 양, 이걸 우린 무슨 양이라 그래야 돼? 피식량이 돼야 되겠죠? 피식량은 기억에 포함된다? 뭐 좀 이상한데? 기억에 뭐가 돼야 되겠어? 아까? 성장량이 돼야 된다 그랬죠? 피식량은 어디에 포함돼야 돼?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야. 여기에. 무슨 말 얘기했어요? 순 생산량에서 뭘 빼야 돼? 성장량을 빼면 여기에 피식량과 뭐가 있어야 돼? 고사량이 여기 있어야 돼. 그런데 기억에 포함된단 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나겠어? 이건 굳이 시험에 꼭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단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봤을 때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잖아. 알겠어?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거꾸로 보자고. 쭉 강의를 해오는 동안에 앞단원은 전부 다 어때야 돼? 쉽거나 통합과학에 있었기 때문에 질문할 거리가 없는 거야. 하나가 있었지, 질소순환. 두 번째는 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낼 수 있는 건 얘하고 질소순환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알겠니? 선생님이 강의를 안 할까도 고민했는데 책에 있는 걸 안 할 수는 없어서 강의를 해준 거야. 아까 그 있었던 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는 거야. 자, 갑니다. 다시 이것도 잠깐만 할게요. 됐니? 자, 보자. 옳지 않은 거고요. 83페이지에 13번 문제에 있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은 옳지 않은 거,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에너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고 옳지 않은 거니까. 됐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생태계를 유지하는 에너지의 근본, 여기 있네요. 생태계의 에너지의 근본은 누가 돼야 돼? 태양에너지. 맞습니다. 빛에너지는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 속 화학에너지로, 그렇지요.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 속의 화학에너지로 전환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차 소비자의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2차 소비자로, 에너지는 몇 차 소비자에서?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됐니? 이동된다고 봐야 되겠죠. 생태계로 유입된 에너지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를 통해서, 뭐 좀 이상한데? 다시 할게. 생태계로 유입된 에너지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사이에서, 이상하잖아. 순환은 무슨 뜻이야? 에너지 순환은 단을 잘 써야 돼. 순환은 갔다 올 수 있는 게 순환이야. 갔다 올 수 있는 게 순환이라고. 근데 에너지는
갈 수는 있지만 올 수는 못 써. 한 방향으로만 가지. 그래서 순환이라는 단어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전환. 그렇지. 순환이라는 단어가 안 돼. 전환이라는 단어는 되지. 됐니? 생물은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됐어요? 계속합니다. 에너지의 일부는 아까 했잖아. 호흡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이용되거나 열에너지 전환돼야 되겠죠. 됐어요? 여기 또 에너지는 전환된다. 여기 전환이라는 단어 잘 썼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요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걸 어려워하면 안 돼. 이런 걸 어려워하면, 이걸 어려워하면, 이거를 어려워하면 되겠냐?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해야 될 것 많고, 아, 나 돌겠네. 이것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됐어요? 에너지 효율 잠깐만 할게요. 84페이지. 이거 참 하나지는 않았구나. 안 해도 할 수 있지. 됐니? 이거 왜? 통합과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 편은 안정된 육상 생태계에서 각 영양 단계의 생체량, 이거 말하는 거야. 생체량을 아직 내가 얘기를 안 했다고. 생체량은 얘기 안 해도 우리는 통합과학에서 배운 적 있지? 생체량은 뭐야? 그 생물의 전체 질량, 그 생물, 그 종이 갖고 있는 생물의 전체 질량을 말해. 됐니? 그래서 여기 써있네요. 생물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안 했다는 거지? 우리 옛날에 배운 거야. 통합과학에서.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쭉 갈수록 됐니? 생물의 양은 많아져, 적어져. 생물의 양은 많아져, 작아져. 똘똘했었다니까, 옛날에. 됐어? 위로 올라가서 생물량은 많아져, 적어져? 적어져야 돼, 알겠니? 됐어? 토끼가 많아, 늑대가 많아. 토끼가 많아야지. 늑대가 많으면 어떻게 돼? 토끼는 다 멸종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 생체량은 작아져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상상의 날개를 펴면 안 돼. 알겠니? 상상의 날개 펴갖고 또 그런다? 그럼 선생님, 사람은요? 사람 왜? 사람은 매일 꼭대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꼭대기에 있겠지. 사자보다 사람이 혹시 더 많지 않나요? 알겠니? 그런 상상하면 안 돼.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다른 동물하고 조금 예외가 되겠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지능이 있어서. 아무튼 그렇게 가면 아무것도 안 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선에서 얘기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죽여버린다. 알겠니? 그런 다른 데 가서 연구를 할게. 알겠니? 예외는 빼고. 눈빛이 그런데 지금 성경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돼, 알겠니? 그냥 이렇게 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린애들을 못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중등부 수업을 안 하거나 초등부는 절대로 안 하고, 알겠니? 선생님 옛날에 했잖아. 선생님 대통령에서 우리 원장님이 나보고 6학년 수업을 해달라는 거야. 에이, 쟤도 그러지. 에이, 안 해요. 선생님 너무하잖아. 6학년이 뭐예요? 옛날에 이제 영재고 막 시험 보고 막 그랬거든. 영재원 같은 거 막 어린애들 시험 보고. 근데 나보고 6학년을 수업하라는 거야. 에이, 쟤 너무하네. 내가 6학년 어떻게 하냐. 선생님 진짜 너무하다. 그랬더니 갑자기 엄청난 거를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알겠습니다. 그랬어 말이야. 알겠니? 어휴, 훌륭하더라고. 갔다가 1시간 만에 도망 나왔다는 말이야. 됐니? 한번 딱 수업했는데 애들이 앉았다가 뭐 이런 거 가르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이건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야.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법칙이어서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빠한테 물어본다요. 아니, 그 니네 아빠한테 물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빠 박사인데 왜? 아니, 박사가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다. 안 돼, 우리 아빠한테 물어볼 거예요. 물어봐, 이 새끼야. 물어봐. 알겠니? 그리고 나와서 원장님한테 돈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존경하게 됐다니까. 선생님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어때? 나 유치원 선생님이야. 유치원 선생님 나는 완전 무릎 꿇어. 선생님 진짜 존경해. 그 이만한 것들이 와서 이럴 거 아니야. 알겠니? 네, 잘 봐. 재수생 학원이 가르치기가 제일 힘들 것 같아? 재수생이 제일 쉬워. 알겠니? 이렇게 돼. 그러면 애들 어때? 안 될 수도 없지. 그러면 네. 그냥 기계들이야, 거기는. 알겠니? 쓸데없는 소리 안 해. 거기는 초등학교 같은 안 될 수 있는데. 왜? 이것도 생각나네, 옛날에. 뱀이 개구리 잡아먹는다? 그렇게 가르쳤더니, 황소개구리는 뱀 잡아먹던데요? 그래버리면, 야, 그럼 못하겠어. 알겠니? 우리 여기서 그러면 안 돼, 성경? 알겠니?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돼.
아무튼 생물량은, 생체량은 위로 갈수록 무조건 뭐 돼야 돼? 감소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가지고 뭘 찾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얘가 1차 소비자인지 2차 소비자인지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생산자가 맨 밑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제일 크네요. 생산자 1차, 2차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자가 얼마야? 800. 얘가 800이야. 그 다음에 얘가 35, 12네요. 그러면 여기가 35, 얘가 10, 그 다음에 얘가 2. 이렇게 돼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35가 되는 얘가 몇 차 소비자? 1차. 여기다 쓸까? 얘가 1차. 그럼 얘가 몇 차? 얘가 2차.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이 문제에서 지문에 있습니다. A, B는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여기 있네요. 에너지 효율은 3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의 2배.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 됐죠? 자, 봐. 에너지 효율 나왔어. 에너지 효율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뭐분해? 전 단계 에너지분해 현 단계 에너지 곱하기 100.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간다. 1차 소비자. 여기 있네요. 어디 있어? 1차 소비자. 여기 있어요. 1차 소비자. 됐어요? 에너지, 요건 안 되겠네요. 요거 물음표니까. 그러면 자, 갑니다. 3차 소비자 가겠습니다. 3차 소비자 여기 있네요. 그럼 3차 소비자의 전 단계 에너지분해 3차 소비자의 전 단계 에너지는 뭐 해야 돼? 2차 소비자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소비자 에너지량 얼마가 돼야 돼? 15. 3차 소비자 현 단계 에너지죠? 됐어요? 3 곱하기 100이 돼야 되겠죠. 됐니? 그 얘 얼마야? 5분의 1이겠죠? 그럼 5분의 1이가 몇 퍼센트가 돼야 돼? 20%가 돼야 되겠죠. 요게 몇 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야?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야. 근데 지문에서 3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의 2배라 그랬었죠. 그럼 1차 소비자 나왔잖아.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가 되면 되겠어? 40? 한글이 좀 이상했어? 3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의 2배라 그랬는데? 이게 한글도 이게 되겠는데? 됐어? 다시 읽어봐. 3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의 2배야. 얘가 3차 소비자고 얘가 1차 소비자 됐죠? 얘가 2배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되는데. 얘가 1차 소비자니까 전 단계 에너지는 누가 돼야 되겠어? 전 단계 에너지는 생산자가 돼야 되겠지? 생산자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1000. 답 나왔네요. X 곱하기 100은 10이 나오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면 되겠어? 100이면 되겠죠? 10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00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찾을 수 있겠어? 그럼 답은 다 나온 것 같죠? 그래서 A는 100이다. 맞습니다. A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야? A는 2차 소비자니까. A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야? A, 2차 소비자니까. 1차 소비자분의 전 단계 에너지분의 현 단계 에너지 곱하기 100. 100분의 15 곱하기 100. 15 맞는 거네요. B가 2차 소비자다. B는 1차 소비자입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아주 간단하게 풀려요. 이런 문제들은. 시간 조금. 자, 이게 지금 문제 다시 설명은 하겠지만 빠르게 갑시다. 뭐야? 생태계와 생태계 평형. 왜 이거 빠르게 가자는 말이야? 아까 문제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거 우리 통합과에서 다 하고 온 거지? 통합과에서 다 하고 온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생태 피라미드라 그래. 그럼 생태 피라미드 방금 전에 설명 나왔듯이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량은 뭐 돼야 돼? 에너지량은 어떻게 돼야 돼? 감소돼야 되겠죠. 왜 에너지량 감소하지? 얘기해봐. 위로 올라서 왜 에너지량 감소해? 그렇지. 내가 사용하고 쓰고 그렇지. 남는 만큼 윗단계 에너지한테 잡혀먹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량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량이 위로 갈수록 줄기 때문에 생산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소비자까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의 최종 단계는 많이 가도 4차 이상 가기가 힘들어. 알겠니? 4차, 많이 가도 5차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교과서에서 3차에서 4차에서 끝난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량이 줄기 때문에 그래. 15차 소비자 있겠죠? 없어. 알겠니? 또 그러려 그러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어. 우리 아빠한테 물어봐요. 그럴 거야. 죽여버린다겠니? 아빠 뭐 하는 사람이었대? 생물학 박사거든요. 아, 박사 할아버님이 와도 안 돼. 알겠니? 그래서 근데 조금 쉬었다 가면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1학년 거 가르칠 때 이게 어디더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면접 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고. 알겠니? 전에 한번 얘기해 줬지? 그때 옛날에, 지금은 없는 건데, 옛날에 면접 문제에 어떻게 나왔다고? 어떤 섬에, 선원이, 낙오가 됐다 그랬었잖아, 섬에. 그래서 이 섬에 낙오가 됐는데, 양 2마리, 닭 2마리, 쌀 2가마, 쌀 2가마니, 이걸 가지고 선원이 난파됐어. 그러면 이 선원이 가장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섭취 순서 단계를 거쳐봐. 이게 그 당시 문제였단 말이야. 면접 문제였어. 알겠니? 앞으로 너희들은 면접이 더 강화될 예정이야.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 그러니까 이 생물에서 면접 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면접 문제로 낼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알아? 이렇게. 뭘 묻는 거야? 그렇지. 얘가 전환을 거쳐서 오면 나한테 도달된 에너지 양이 적어. 그러니까 이 쌀로 양을 키워서 양의 젖을 짜먹는다. 돼, 안 돼? 안 돼. 쌀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양한테 들렸다 나한테 오면 에너지 양이 확 줄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면 쌀로 닭을 2마리 키워가지고 계란을 계속 부쳐 먹는다. 안 돼. 이 쌀이 갖고 있는 애가 닭한테 들렸다 나한테 오면 에너지 양이 확 줄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빨리 양을 잡아먹고, 알겠니? 쌀 소비하지 말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양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생쌀 씹어먹어. 이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면접에서는. 알겠니?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야.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량은 어떻다고? 줄어듭니다. 당연한 얘기야. 그 다음에 상위 단계로 갈수록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통 3차에서 4차, 4차에서 5차도 힘들어. 알겠니? 그러니까 무한대 차수가 나올 수 없음. 계속 갑니다. 당연히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다고? 개체수는 줄어들어야 돼. 사람은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량은 개체수는 줄어들어야 돼. 그 다음에 생체량하고 개체수하고 같은 말이야. 쌤쌤이야. 알겠니? 생체량은 그 질량이야. 얘는 단위 면적당 질량인 거고, 얘는 마리수인 거고, 비례해. 비례한 거야. 비례한 거야. 자, 봅시다. 생태계 평형.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내가 수업해 줄 만큼 난이도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 알겠니? 생태 뭐가 돼야 돼? 피라미드. 이건. 됐니? 봐봐. 이거잖아. 그런데 이거 시험에 나오면 가끔 틀리는 애들이 있는데, 성경아. 시험에 나오면 가끔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 성경아. 됐니? 봐봐. 생태 피라미드라는 건 뭐가 돼야 되냐면, 아까 한 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뭐의 양은? 개체수가 줄어들어야 되겠니? 줄어들어야 되겠지? 이제 혀가 마비가 왔는데? 됐니? 아까 뭐라 했어? 됐니? 혀가 마비가 왔는데? 다시. 위로 올라갈수록 뭐의 양은? 개체수는 줄어들어야 되겠지? 근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간열이가 왜 이렇게 바쁘지? 왜 바빠? 간열아, 왜 바쁘지? 선생님 수업하는데? 적을 게 여기서 뭐 있다고? 와우. 됐지요? 계속 간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개체수가 줄어들어야 되겠지. 근데 원인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특별한 환경의 변화가 있거나. 요즘은 어떤 변화가 있지? 요즘 얘기해봐. 그렇지. 귀하 생물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또는 외세 생물의 침입.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베스라는 물고기가 들어왔다든가, 블루기라는 물고기가 들어왔다든가. 우리나라에서 수출품도 있어. 알겠니? 지금 미국에 우리나라에서 간 누구? 가물치? 가물치라는 물고기가 어떻게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갔나 봐. 그래서 그쪽 생태계를 아예 그냥 박살을 내고 있나 봐. 알겠어? 그래서 걔네들이 그러는데, 역시 물고기도 개물고기라고. 난리래. 왜? 막 잡아먹지. 근데 미국인들이 제일 무서운 게 가물치를 보고 놀랬던 게 뭐야? 가물치는 물 밖에서도 한 일주일 정도는 생존이 가능하대. 물 밖에 나와서도 사는 물고기. 물에서도 살고. 그래서 굉장히 겁내하는 모양이야. 아무튼 갑시다. 보자. 이건 너무나 간단하니까 빨리 갈게. 생태계가 평형이 깨졌대. 1차 소비자가 증가됐대. 자, 해볼게. 생산자, 풀. 1차 소비자로 뭐가 있을까? 메뚜기.
1차 소비자 하면 항상 뭐 생각하면 돼? 메뚜기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르겠지. 우리한테 가장 흔한 걸로 풀 뜯어 먹는 메뚜기. 자, 메뚜기가 이것도 할까? 가끔 있잖아.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데 미국에서 가끔 일어나지. 메뚜기 떼가 한 마을을 초토화시켰다든가 뭐 이런 뉴스라든가 해외 토픽 나오지. 그거 왜 그런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메뚜기가 아주 웃기대. 그랬더니 메뚜기가 어느 해에 땅 속에서 뭘로 있어? 아주 새끼 말고 뭐라 그래? 부화 전 단계로 있지. 됐어요? 그러면 메뚜기라는 애들은 특정한 환경이 맞지 않으면 부화가 안 일어난대. 많이. 일부만 부화하고 땅 속에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번데기 같은 애가 알이, 그래, 알이라고 하자. 알이 있대. 나도 생물학자가 아니어서 나도 본 거야, 책에서. 알겠니?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으면 10개의 알 중에 한 두세 개만은 부화하고 나머지는 그냥 땅 속에 묻혀 있대. 그럼 또 남은 부화된 애들이 있겠지. 걔네들이 또 어떻게 되겠어? 교미를 해서 알을 낳겠지. 그럼 그게 또 땅 속에 알이 누적된대. 근데 또 환경이 안 좋지. 그럼 거기서 일부만 부화되고 또 알이 땅 속에 있대. 그렇게 몇 년 동안 땅 속에 메뚜기 알이 존재하다가 환경이 적당하면 그 알이 일시에 부화가 돼버린대. 그러니까 어느 해인가 메뚜기가 어때? 그렇게 수천만 마리가 한꺼번에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책을 읽었는데 메뚜기 떼가 일어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독특한 생물인 거지. 아무튼 갑니다. 메뚜기 떼가 어떻게 돼? 갑자기 증가했어. 그럼 나머지는 되게 쉬웠잖아. 메뚜기가 증가했으니까 뭐가? 밑에 거. 소비자겠지? 이거 다 긁어 먹었으니까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감수해야 되겠지. 근데 메뚜기 떼가 증가한 덕분에 누가 증가해? 개구리들은 포식하겠지. 그랬더니 왜? 아무거나 먹어도 다 메뚜기겠지. 그러니까 개구리 입장에서 뭐야 돼? 부패가 차려진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개구리 입장에서 뭐야? 굶어 죽는 놈이 안 생긴 거지. 먹이를 못 잡아 먹는 놈이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개구리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개구리의 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증가하면 그 밑에 있는 생산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 위에 있는 애들은 먹이가 풍부해졌으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칸 증가, 요 감소지. 그 다음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왜 중요해? 자, 봐. 이 메뚜기 떼가 증가했는데 그 메뚜기가 그럼 어떻게 돼? 계속 번성하나? 그럴 수 없지. 왜? 메뚜기가 먹어야 될 뭐가 없어져 버려. 그치? 풀떼기가 없겠지. 그럼 뭐가 생겨나? 굶어 죽는 메뚜기가 생겨나겠지. 그래서 메뚜기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수가 또 일정하게 감소하겠지. 그럼 메뚜기 새끼가 감소하니까 얘도 따라서 감소해야 되겠지. 누구? 개구리도 감소해야 되겠지. 그래서 메뚜기가 감소하면 그 위에 있는 개구리도 감소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메뚜기가 감소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잡아먹히는 풀의 양도 줄겠지. 그러면 풀의 양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 풀의 양은 증가하고 메뚜기 감소하고 개구리도 감소해서 다시 생태계 평형이 나타나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놓고 맨날 만들어 놓은 게 얘 하나 깨지고 얘를 뭐 기역, 얘를 니은, 얘를 디귿 해놓고 얘네 그림을 섞어버린단 말이야. 얘네들 그림 섞어놓고 순서대로 쓰세요. 뭐 이렇게 나오겠지. 순서는 아주 쉽지. 다시 한번. 자, 메뚜기 1차 소비자가 증가. 순서 봐, 순서. 메뚜기가 증가하겠지. 그럼 뭐 밑에 있는 생산자 감소. 근데 메뚜기가 증가하니까 메뚜기를 먹고 있는 누구? 개구리 증가해야 되겠지. 그래서 메뚜기가 증가해서 개구리하고 얘는 개구리 증가, 생산자 감소되겠지. 그럼 생산자가 감소했으니까 누구부터 메뚜기가 감소해야 되겠지. 그래서 메뚜기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감소하니까 생산자는 증가하고 다시 개구리는 감소해야 됩니다. 이 순서를 섞어도 찾아내야 돼. 그거밖엔 여기서 문제로 낼 수 있는 조건이 없어. 다른 건 문제 성립이 될 수가 없어. 수준이 너무 낮죠. 자, 갑니다. 그래, 요런 건 좀 그냥 읽어만 보고 갑시다. 그래서 생태계는 어떻게 파괴됩니까? 생태계 파괴 요인이야? 이런 거는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요즘 들어 하도 뭐가 많아. 그렇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겠지. 그래서 이건 난이도는 굉장히 낮지만 문제로 출제될 의사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 알겠니?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그러지.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 제1번은 자연재해겠지. 됐어요? 산불. 우리나라 얼마 전에 양양 쪽이나 동해 쪽에 산불이 발생했죠. 그러면 생태계는 다
파괴가 돼버리겠죠. 산불은 뭐부터 망가지는 거야? 생산자부터 끝나버리는 거잖아. 생산자가 망가져버리니까 그 밑에 거 위에는 다 망가진다고 봐야 되겠지. 산불. 가뭄 마찬가지겠지. 가뭄이 생태계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면 안 돼. 가뭄이 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생산자가 초토화되겠지. 생산자가 초토화되면 나머지 위에 거 다 마찬가지겠죠. 사람 활동이지. 인간의 산업 활동.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요지는 충분하지만 뭐 문제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뭐 내가 설명을, 여기 있네요. 방금 전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됐어요? 조금만 더 가려고 그래요. 네,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됐니? 대표 자료에 있는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건데, 됐니? 작용과 반작용. 작용과 반작용은 중요한데 수준은 우리가 한번 배워서 내가 설명해 주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 다음에 대표 자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료가, 대표 자료가 4개나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됐니? 완자란 책에 4개나 있는데 선생님이 풀어주기에는 조금 그래요. 요것만 요거 아니다. 시간 관계상. 됐니? 얘만 하나 푼다면, 내가 하나 선택해서 푼다 그러면 선생님은 얘를 풀겠습니다.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의 순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밖에 없어? 질소 순환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알겠어? 질소 순환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거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헷갈릴 것 같진 않네요. 근데 또 풀려고 마음 먹으니까 또 뭐 그냥 그러네요. 됐어요? 왜 성질이야? 이것도 풀자. 됐어요? 여러분들이 풀어봅시다. 오늘 또 아까 여기서 있는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대표 자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풀어주기에는 수준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까지는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진도를 조금만 서둘러서 가기 위해서. 대표자는 문제 4개는 풀어와야 돼. 알겠니? 무슨 내가 풀어줄 정도의 수준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개체군까지만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없었던 내용이야. 그래서 생태계인데, 개체군은 생태계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없었던, 앞에 건 지금 다 뭐랑 다 교체됐어. 통합과학에서 한번 봤던 거기 때문에 내가 넘어왔고요. 자, 갑니다. 개체군. 10분이면 돼. 자, 봐. 개체가 아니라 개체군이야. 무슨 뜻이야? 개체 무슨 뜻이지? 한 마리. 개체 무슨 뜻이지? 한 마리. 됐습니까? 근데 개체군이니까 뭐야? 여러 마리. 자,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바로 뭐야? 개체군 하면 여러 마리인데 무슨 종? 한 종. 종이 섞이면 안 돼. 알겠니? 종이 섞이면 그건 개체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종이 섞이면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군집이라 그럴 거야. 오늘 군집은 안 될 것 같고, 됐니? 개체군까지만 해볼게요. 자, 개체군의 특성을 할 거야. 지금부터 개체군의 특성이야. 자, 봐봐. 개체군의 특성 중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됐니? 개체군의 밀도. 개체군의 밀도. 그 너희들은 개체군의 밀도에 대한 얘기를 나랑 많이 논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니까 무슨 뜻이야? 한 종의 밀도를 말하는 거야. 그럼 밀도는 우리 과학에서 부피분의 질량이지. 그 부피 말고. 됐니? 밀도는, 생물의 밀도는 단위 면적당 몇 마리가 사냐라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밀도? 인구 밀도. 우리 인구 밀도 했잖아. 인구 밀도는 인간의 밀도죠. 다음, 인간의 면적당 몇 명이 사느냐. 그러니까 인간도 개체군이란 말이야. 생물에 포함되고. 한 마리는 개체고, 우리 여러 마리니까 개체군. 그러니까 개체군의 밀도, 인구 밀도랑 같은 말이야. 됐어요? 그럼 인구 밀도는 어디가 높아? 우린 다 알고 있잖아. 인구 밀도 어디가 높아? 서울. 왜 서울의 인구 밀도는 높아? 면적은 작고, 개체수가 많으니까. 면적은 작고, 개체수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자, 어디가 인구 밀도가 낮아? 강원도. 강원도는 땅덩어리는 겁나 크지. 됐니? 주로 산으로 돼 있어서 땅덩어리는 겁나 크지. 면적은 높다는 소리야. 근데 뭐가 작아? 그렇지. 사람 수가 작지. 그래서 인구 밀도, 개체군의 밀도. 알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개체군의 밀도는 이 단원에선 제일 중요한 단어야. 알겠니? 이따 뭐 할 때, 오늘은 못하고 다음 시간에 뭐 할 때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거야. 개체군의 밀도, 단위 면적당 개체수, 개체군의 밀도, 인구 밀도. 됐니? 이거 계산 문제로 나와서 그래.
됐니? 수학에, 생명에서도 계산 문제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계속합니다.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개체군에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야. 우리 인간 해. 인간. 알겠니? 우리 나라의 인구 밀도는 변화가 많이 오고 있어. 어떤 문제가 가장 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야, 지금? 그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지. 왜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야? 그렇지. 면적은 그대로인데, 됐니? 애들이 태어나지 않아. 근데 사람은 뭐야? 죽어나가겠지. 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 개체군의 밀도에 가장 중요한 게 출생과 사망인 거야. 어차피 개체군의 밀도는 면적당 개체의 수란 말이야. 개체의 수잖아. 근데 개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저걸 생물이니까 죽고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면적은 어차피 변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개체 수가 일정해야 되는데 개체 수가 일정하려면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아야 되잖아. 알겠니?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어때야 돼? 그 출생률이 없어. 사망률은 있을 텐데 사람은 죽을 거 아니야, 늙어서. 근데 애들이 안 태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인구 밀도는 점점 낮아지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소멸 속도가 제일 빠른 편이래. 알겠니? 인구 소멸 속도가 매우 빨라. 됐죠? 겁나 쉬운 거야. 이런 걸 왜 물어봐? 이게 시험에 나와서 틀리는 사람 있으면 참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잘 봐. 됐니? 인구 밀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겁나 쉬워. 뭐 있어? 그래, 외부에서 됐니? 뭐가 들어오면 돼? 이 입 들어온다는 거야. 이 입 됐니? 개체수가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다르게. 뭐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이민을 허용을 잘 안 해.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이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왜냐하면 교육이 어떻게 받았어? 단일 민족, 뭐 5,000년 동안의 한민족.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민족의 순수성을 자꾸 지키려는 약간 보수적인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고 귀화도 잘 안 받아주는 편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인구가 어떻게 돼? 점점점 줄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쩔 수 없이 어때?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좀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아, 이 입은 됐니?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아주 빠른 방법이겠지. 됐어요? 외국도 많지는 그러지. 호주 같은 나라는 됐니? 아주 이민을 잘 받아주는 나라야. 왜 호주는 이민 정책을 폈을까? 그래, 땅덩어리는 엄청나게 큰데 호주는 인구수가 별로 없어. 알겠니? 호주는 땅덩어리가 어마무시하게 큰데 사람이 안 살아. 알겠니? 선생님 친구가 호주에 아무튼 뭐 하러 갔다가 그 아르바이트로 뭘 했는 모양이, 농사 같은 거 짓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아주 오랫동안 갔다 왔는데 애가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 뭐 했어? 어때? 농사 졌대. 그래서 농사는 졌겠지.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면 같이 마을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영어도 좀 늘고 그러지. 아, 우리 집에서, 자기가 일하는 집에서 다른 집까지 가려면 차 타고 20분은 가야 다른 집이 나온대. 그래서 한 달 동안 있는데 밖에 2번인가 밖에 못 나가봤대. 그러니까 땅이 너무 크고 인구수는 없지. 그러니까 호주는 살아가는 방법으로 뭘 정한 거야?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대로 뭐 이런 걸 해. 유출되지? 그럼 인구 밀도는 떨어지겠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큰 문제잖아. 바로 뭐야? 하이 레벨에 있는 분들, 박사 또는 고학력자, 고수익자들이 우리나라에 살기가 힘들대. 왠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하이 레벨이 돼본 적이 없어서. 알겠니? 그래서 고학력자들, 고수익자들이 차라리 내가 국적을 버리고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가서 살겠다고 나가버리는 거지. 그럼 다시 어떻게 되겠어? 인구 밀도는 많이 줄어들겠지? 뭐 이런 거. 됐어요? 자, 계속합니다. 자, 우리는 요거 하나 배우려고 하는 거야.
개체군의 생장곡선, J자곡선, 성장곡선, S자곡선, 그 다음 환경저항, 환경수용력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 그래프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야. 됐니? 이 그래프에 의미하는 법. 잘 봐, 그냥 봐.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섬이야. 우리나라에 있는 섬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섬 중에 내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저 섬에는 고양이가 없었어. 고양이가 없어서 마을 가구 수는 5가구, 5가구인가 밖에 없었대. 그러니까 청년도 없고 노인분들 한 5가구가 사는 아주 자그마한 섬이었는데 그 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고양이 한 쌍을 데리고 들어왔어. 아주 조그만한 섬에. 그래서 처음엔 고양이 한 쌍을 데리고 들어왔지. 근데 이 새끼들이 자연 교배를 시작했지. 그럼 고양이 한 마리가 자연 교배를 해서 새끼를 몇 마리 낳아? 진짜 여러 마리 낳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여러 마리가 또 교배를 해서 어떻게 낳아? 아주 많이 여러 마리 낳겠지. 그럼 또 아주 많은 여러 마리가 다시 교배를 해서 어떻게 해? 아주 많은 여러 마리 낳겠지. 왜냐하면 한 번 교배 때마다 사람처럼 한 마리 두 마리 낳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막 7마리 8마리씩 낳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섬에는 원래 고양이가 없었다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양이의 개체수가 어떻게 늘어나? 그렇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가 J자 곡선의 생장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체수가 J자 곡선처럼 늘어난다고. 알겠니? 거의 제곱비례 관계로 늘어나는 거지. 이게 이론상 생물의 개체수 변화 그래프야. 이론상. 그러니까 이 섬이 조그마한 섬인데 처음에 2마리였던 게 10마리, 10마리였던 게 100마리, 100마리였던 게 1000마리, 1000마리였던 게 10,000마리 막 그렇게 늘어날까? 그럴 수 없지. 왜 그래? 그렇지. 이 섬의 크기가 있고 고양이 개체수가 10마리에서 100마리 되고 100마리에서 1000마리 되면 뭐가 문제가 생겨? 먹이 경쟁이 생기겠지. 처음에는 섬에 고양이가 2마리밖에 없으니까 2마리가 먹기에는 충분한 양의 먹이들이 많았겠지. 쥐새끼도 있을 거고 생선도 있었을 거고. 근데 100마리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경쟁을 하겠지. 1000마리가 됐어. 경쟁을 어마무시하게 하겠지. 그래서 먹이 경쟁이 일어나서 더 이상 어때? 먹이를 먹지 못한 고양이들은 번식을 못하고 죽어 들어가겠지. 됐습니까? 두 번째, 먹이만 경쟁해? 서식지도 경쟁해야 되겠지. 그 섬에서 고양이가 잠잘 수 있는 공간이 모든 공간에서 다 잠을 잘 수 있는 건 아니겠지. 조금 추운 데도 있고 더운 데도 있고 포근한 데도 있겠지. 그러니까 서식지 경쟁을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뭣도 경쟁해? 생존 경쟁도 하는 거야. 즉 뭐야? 짝을 찾는 경쟁도 하는 거야. 그래서 수컷이 암컷 고양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겠지. 됐니?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부를 때 뭐라 그래? 환경 저항이라 그래. 먹이 경쟁, 서식지 경쟁. 그래서 환경 저항을 받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가 없는 거야. 어느 정도 되면 잘 봐야 돼. 여기야 이 말 할 거니까. 더 이상 시간이 지나도 고양이의 개체수는 저 섬에서 늘어나지 않아. 알겠니? 그러면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개체수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론상은 무슨 곡선이야? 요거 무슨 곡선이라고 해서 J자처럼 생겼지? 그러면 얘는 무슨 자처럼 생겼어? S자처럼 생겼다고 하는 거야. 내 눈에는 S자처럼 안 보이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론상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왜 S자처럼 늘어나다 많은 거지? 왜 많은 거지? 이만큼 뭘 받아서 그래? 환경 저항을 받아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환경 저항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환경 저항을 받아. 그럼 환경 저항이 뭡니까? 그러면 무슨 저항이라고 그러는 거야? 먹이 경쟁이요. 무슨 경쟁 받은 거야? 서식지 경쟁이요. 됐어요? 그래서 개체수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환경 수용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환경 수용력은 뭐가 돼야 돼? 이 섬에서 최대한 그 개체수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환경 수용력이 되는 거야. 내가 환경 수용력을 더 늘릴 수도 있나? 그럼 더 늘릴 수도 있지. 이 섬에서 고양이를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뭐 하면 돼? 누군가 나타나서 고양이 밥을 계속 주면 되지. 누가 나타나서 고양이 밥을 계속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먹이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요즘 길고양이들한테 먹이 주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길고양이들이 지금 어때? 너무 많아졌지. 그러니까 그 환경에 어느 정도 고양이 개체수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고 누군가 나타나서 먹이를 줘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야 돼? 걔네들이 먹이 경쟁을 안 하겠지. 그럼 다시 환경 수용량이 어떻게 돼? 늘어나겠지. 됐어요? 또 이 겨울철에 춥다고 어때? 사람들이 모여서 고양이 집을 줘줘. 기대. 알겠니? 고양이 집을 준다고. 알겠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얘네들이 무슨 경쟁을 안 해? 서식지 경쟁을 안 해버리겠지. 서식지 경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 고양이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어서 평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들이 많아졌네? 갑자기 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집도 아파트인데 선생님 아파트 살아. 딱 있는 자만이 산다는 아파트. 근데 아파트 선생님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에 누군가 이렇게 집도 져놓고 거기 고양이 밥하고 고양이 물하고 놨더라고.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 왔다 갔다 하는데 나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 선생님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 내가 뭐 할 거야. 그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거기에 벽보를 붙여놨더라고. 고양이 그 집에다가 손 대면 죽여버리겠음. 그 지나가면서 야 고양이를 살리겠다고 사람을 죽이네. 야 이 사람은 고양이하고 사람하고 누가 중심이야? 고양이가 사람보다 더 높은가 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게 맞나 하고 지나간 기억이 있어. 알겠니? 오늘 배운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